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와 먼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심평 변호사를 이제 주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제 이렇게 좀 많이들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선거 캠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고비마다 역할을 하셨는데 일단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더 여쭤보고요. 네. 지금 이 정치적인 난맥상, 혼란상이 있는데 혹시 대통령과 연락을 혹시 주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혀 연락을 안 하시는군요, 예, 대통령과. 예. 뭐 제가 멘토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좀 덧없는 말입니다. 저는 당선되시고 나서 제 스스로 모든 연결 통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 변호사님께서 일부러 대통령과 연락을 다 끊어버렸다. 예. 왜 멘토라고 스스로는 부정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공식 개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예. 저 같은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비선 역할을 해서는 안 되죠. 연락을 주고받으면 비선 역할을 할 수 있고 윤핵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든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잖아요. 지지율도 뭐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또 지금 당내 혼란은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주문은 계속 들어올 거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방향, 길을 물어보는 약간 이제 그런 멘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에게도?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예. 제가 자주 쓰는 글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에 올라가고 예. 이런 글들을 윤 대통령이 참고로 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심 변호사께서 SNS에 글을 올리거나 어디 뭐 인터뷰에 나가서 하시는 예, 말씀들을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간접적으로 접하고 예.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참고로 하시겠죠. 참고를 한다. 예.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심 변호사께서 대통령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예. 지금은 윤 대통령이 이 격려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시점이죠. 격려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질책을 받을 게 아니라 격려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국민으로부터의 질책 말. 예, 질책에 대한 반성은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예. 저 같은 사람이라도 윤 대통령을 격려를 좀 해드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런 어떤 난백상들이 예. 조만간 수습이 될 거니까 크게 염려 마시고 하시던 대로 계속 잘 해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난맥상을 대통령이 잘 정리하고 잘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은 부분을 정리해 주겠죠. 예.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난관들, 장애물들이 정리가 될까요? 지금까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불운이 예. 이 하나의 정치적 박해에 의한 것으로 생겼다는 그런 프레임을 그려서 지금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이 공격이 점차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형사 3종 세트입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 이 3종 세트를 다 벗어난다는 것은 저는 제가 아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수사 결과가 9월달 내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이준석 당대표가 건 프레임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라도 또 다른 그런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경찰 수사 결과가 이달 중에 9월 달 안에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국민 여론도 많이 이제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 이건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윤핵관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있는 윤핵관들로부터
실제로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 눈에 비춰지는 것인가? 뭐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이 전 대표가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이 전 대표가 지난번에 국회 기자회견을 한 후로 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하고 또 국민의힘 당을 향해서 어떤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죠. 예.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전 대표는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윤 대통령과 그 국힘당을 공격을 전면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아유, 뭐 머리가 좋다기보다도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예. 이미 이제 프레임을 짜놓고 예. 거기에 맞게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제가 한 예측대로 이 전 대표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민 눈에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다가 당이 이 지경까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런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그분들이 사실 윤핵관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주 모멸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그 표현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죠. 만든 거예요. 예. 예, 그런 말들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모멸적인 표현을 들을 만큼 몇 분들은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지금까지 사온 것입니다. 예. 그 점을 그분들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이철규 의원까지? 그렇죠. 그분들이 어느 범위까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어이없는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똑같이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찌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걸 들어보니까 오히려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짜놓은 프레임에 오히려 끌려 들어와 가지고 이용당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윤핵관 소위 윤핵관 인사들도 분명히 과오는 여러 가지 있었죠. 무리하게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무리수는 있었다. 쫓아낸다기보다는 그거는 역시 어떤 이준석 당대표가 짜놓은 프레임에 의한 설명이고 예. 그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윤리위원회에서 7억 투자 각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거는 이준 대표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죠. 예.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또 바로 그냥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이 개최도 지금 이제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서 이제 비대위 전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추석 전후로 이제 줄줄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서요? 지난번 이 비대위 전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완승을 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자,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재판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가? 재판부는 동일한 재판부가 같은 하리라고 재판부니까요. 보는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죠. 예. 이런 현상을 재판부가 다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로 나누어집니다. 예. 이 판사가 어떤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이나 소셜 엔지니어링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사법 자제에 입각한 사법 소극주의가 대세입니다. 예. 그것은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개입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난번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은 예. 좀 강한 사법 적극주의를 신한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조금 도로 지나쳤지 않았냐 하는 그런 반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후속으로 이어지는 가처분 신청의 재판에서는 전번과 똑같은 결과가 노리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예. 같은 재판부니까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 원칙대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든 해서 최고위로 복귀하는
그게 오히려 더 순리에 맞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찌 보면 또 너무 잘못된 주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그 한국의 그 정당사 예. 이 역사를 그 전체를 통틀어 봐도 당 대표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소속한 정당을 무참하게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한 당 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당 대표를 다시 복귀를 시킨다고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 국힘당 하나의 그 당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윤핵관 얘기를 잠시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쪽으로 이제 거취 표명을 이제 주변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선 후퇴 백의 종군이 일부에서는 위장이다, 쇼다. 결국은 뒤에서 뭐 계속 개입하고 관여하고 인사 문제든 정책적인 부분이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퇴를 했으면 그 후퇴를 하는 거고, 그 위장 후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자기가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예.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서 자기가 충분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정 운영에 자기가 그 큰 몫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개입하고 나선다 그러면은 그것은 뜻되지 못한 일이죠. 뭐 예를 드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건노갑 고문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양정철 그렇습니다. 실장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처럼 아예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야 된다. 그렇죠. 막 그것으로 하나의 그 정권 교체가 된 것으로 예.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제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선 후퇴, 백의종군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근데 계속 그러실 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핵심 관계자로 실세 권력자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의 시대는 일단 일막이 끝났다 이렇게. 뭐 시대가 끝났다기보다도 예. 이제 그 과거처럼 그 국정 운영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지는 않겠죠. 대통령과 이렇게 자주 이제 연락을 하시면 제가 예. 대통령 의중은 어디에 있나 이제 예. 여쭤보고 싶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은 그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선 후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런 것이 그 윤 대통령의 그 뜻에 의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선 후퇴가 예. 대놓고 혹시 윤 대통령이 당신들 이제 좀 물러나쇼. 특히 그 권 의원에 대해서는 예. 많은 실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요. 예. 왜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을까요? 많이 그 실수를 했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적어도 이 여당의 그 어떤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예. 지금 그 권성동 의원만큼 많은 실수를 한 분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발언의 실수 또는 문자 공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수안박 그 법안에 예. 대해서 덜컥 합의를 해줘 가지고 여권 전체가 괴멸할 위기에 빠져버렸고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도 대통령실 그 직원 채용에 관해서 사적 채용 논란 이-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예. 이 사적 채용 그런 걸 떠나서 그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해서 이 국민들의 그 분노를 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중첩되어 왔는데 이거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실수였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이제 많이 실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대통령실과 여의도 여당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혼자 독보적으로 갈 수도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싫으나 예쁘나 싫으나 같이 가야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나마 두 분이 이제는 이선으로 후퇴했습니다. 그게 뭐 대통령의 뜻이든 아니면 뭐 본인들의 자의든 그 빈자리는 그러면 누가 채워야 됩니까? 그 여의도에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두 핵심 윤핵관들의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됩니까?
아니 그 대한민국에 그 두 사람밖에 사람이 없습니까? 인재가 많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통령을 도와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예. 또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인재들은 숱하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윤핵관들이 물러나고 나면 예. 용산에 있는 이른바 검사 수사관 출신들의 검핵관이라고 또 어떤 분은 지칭하더라고요. 예. 그분들 그리고 서초동 검찰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 이제 검핵관과 서초동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검찰 출신으로 그 대통령실에 그 들어간 분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은 또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정무적인 감각은 약하겠죠. 그런 그 한계를 가진 분들만으로 예. 대통령실이 운영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외에 어떤 부분은 누가 보완해 갑니까? 김대기 실장을 비롯한 정책 관료들이 그러면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재는 예. 혹시 적절한 인물을 추천하실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정 없으면 뭐 제가 추천해드리죠. 그렇게 되면 또 핵관으로 분리되시는데 알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이제 일부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30% 중반까지 이제 다시 회복된 여론조사도 좀 있고 또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20%예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반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말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권 초기에 민주당 내에 그 여당 내에 심각한 내분이 일어났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까지 밀렸습니다. 예. 지금 그 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그 어떤 갤럽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그 신빙할 예. 만한 것인데 거기서 30%대를 그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은 역시 그 당 내분이죠. 여당 내의 그 내분이죠. 그게 해소되지 않는 한 저 지지율은 안 오른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 내분은 조만간 수습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분 수습하는 수습책과 관련해서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도 이제 수습까지는 권 원내대표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뭐 새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최고위로 복귀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어떤 수습책이 최선? 일단은 그 국힘당이 그 권성동 의원이 그 여전히 그 어떤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예. 새로운 그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그 작전을 했죠. 오늘 상임 전국에서 이제 그렇게 또 그 추석 전에 있고요. 구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겠습니까? 뭐 즉각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 뽑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나갔죠. 안철수 의원이 방금 제가 말한 예. 이제 즉각 사퇴 그다음에 최고위 복귀를 이제 주장하시는 쪽으로 예. 약간 입장이 과거는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윤핵관과 이렇게 좀 친분이 있으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안철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단일화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이 안철수 의원의 이 행동은 왜 그런 건가요? 그 행동의 의미 왜 그런지 혹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핵관과 멀어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그 국힘당 내부에서 크게 그 신망을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자기가 같이 키워준 권은희 의원이 이 국힘당 역시 그 칼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칼은 역시 그 국힘당에 대한 칼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 그 전 대표에 대한 대겨누는 칼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대표가 크게 그 힘을 쓰지 못하고 또 국힘당 내부에서 쭉 성장을 하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안 대표가 어떻든 그 마이너리티의 속해 있으니까 지금 어떤 국힘당의 기존의 조직 또 어떤 이 수습 방안 그런 것에 관해서 좀 흔들려는 그렇게 흔들어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전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내 지지 기반, 조직 기반이 약하니까 뭐 여론도 좀 이렇게 등지고 뭐 여러 가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대선 당시에
중요 핵심 이제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후회하십니까 그러면?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아니 주선했던 거? 천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광주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망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안 대표가 앞으로 어떻든 성공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하실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시네요. 그럼요. 예, 그만한 어떤 정치인이 우리 한국에서 아주 귀한 존재죠. 예. 예, 그런 참 구하기 힘든 아주 훌륭한 인재 아닙니까? 여전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우리 신 변호사께서 갖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도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단일화 합의를 이룰 때의 예. 약속 신이 그것을 어긋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안 대표의 당내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어떤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장래에 관해서 좀 더 배려해주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마디 말씀 안 들은 것 같은데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예. 예.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새로 당 대표로 취임한 야당에 그것도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야당은 물론 정치 탄압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자, 이 조치는 어떻게 잘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또 이 여야 극한 냉각을 어떻게 또 풀어야 될 것인지. 선거법 이거 위반은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어쩔 수 없이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하지 검찰청에 출두 안 하시더라도 바로 기소를 하겠죠. 예. 그런 차원의 것이지 여기에 크게 정치적인 함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은 그냥 사법적인 절차대로 그냥 그렇죠. 응하면 예. 될 일이다. 정치 탄압으로 보지 말라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가 검찰이라고 해서 한간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 검찰로 해서 검찰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혹시 못 다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잠깐 할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지금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의 조치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치들을 윤 대통령이 구상을 해서 실현을 한다 그러면은 지지율 반등은 쉽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심평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